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나게 또 수급 파이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 외국인은 오늘 뭔가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느낌이 딱 들어 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 주들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인터파크 등을 매수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저점 매수,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비덴트, 위지트 등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오늘 외국인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기관은요, 딱 두 가지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오늘 제약바이오, 또 김태성 팀장도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그렇죠. 많은 양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리츠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번 수급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 시점에서 외국인 대 기관 수급 파이터 1라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라인업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종목 시젠이고요. 기관의 종목은 자, 원익 QNC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 원익 QNC가 승리를 해야 코로나 종식도 어떻게 좀 가시화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죠. 네. 일단 뭐 시젠도 그렇고 원익 QNC도 그렇고 일단 최근에 굉장히 또 핫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지금 직면한 기업들과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굉장히 이제 큰 시세를 냈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기록했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잡히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또다시 진단 키트주를 또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원익 QNC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소외받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1월 중순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왔고 맞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IT 투탑이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의 이제 대표격인 원익 QNC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FOMC를 앞두고 있고 여전히 지수에 대한 또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을 지금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까 아니면 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좀 고려해서 진단 키트주를 또 다시 한번 담아봐야 될까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이제 뭐 투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확진자 수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사망자도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타이밍을 놓치면 시즌 올라가는 거 보면 할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앞에 더 바라봐야 할 원익 QNC 같은 반도체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1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1라운드 승자 열어보겠습니다. 승자 열어주시죠. 네, 일단 기관의 선택으로 원익 QNC 제가 뭐 아까 스포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죠.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오늘 좀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분명히 코로나19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비단 이제 시즌뿐만 아니고 랩지노맥스 혹은 수젠텍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SD 바이오센서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 기업이 상승보다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오히려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냐? 바로 백신 혹은 치료제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진단 키트주가 예전만큼 강한 변동성을 좀 보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눈치를 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진단 키트들이 뭐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특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좀 테마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시장이 더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익률 혹은 수익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이 저는 원익 QNC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제 반도체 IT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IT 투톱에 좀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굉장히 또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뭐 어제 이제 글로벌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이 정도면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고 우상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은 실적 혹은 반도체 고점 논란이었는데 반도체 고점 논란은 항상 있어 왔던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수요는 견고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내년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뭐 수요가 좋죠. 뭐 수요가 좋고 또 수요가 좋다 보니까 성과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더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익 QNC는요,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대다수의 이 전기전자 반도체 IT 기업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만의 TSMC라고 하는 기업에까지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성과가 나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성과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폭발적인 성과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천천히 더 늘어나는 실적을 발표를 한다면 주가도 최근까지, 뭐 최근이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9월달, 10월달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깊었던 만큼 다시 이제 바운딩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네.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메모리 쪽도 당연히 중요시 보지만 결국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성이 있냐 없냐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네. 원익 QNC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의 제품, 여기에 비메모리까지의 이제 증설까지 겹쳐진다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원익 QNC 외에도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보면 펀더멘탈 정말 탄탄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이 옛날에 복싱으로 치면 훅인데 잽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잽이 너무 많아져서 접근을 빠르게 그냥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오래 봐야 될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QNC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예.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뭐 원익 QNC만 오른다 그러면 부담감이 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수의 반도체 IT가 모두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거래량만, 뭐 특별히 지수가 꺾이는 그런 돌발 악재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하여 4만 원 이상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까지 단기간에 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간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원익 QNC는 뭐 중소형 개별주이기도 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태성 팀장님은 조금 이제 원익 QNC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셨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원익 QNC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 볼게요.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 하나투자증권과 이 다보링크가 만났습니다. 정말 뭐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두 종목, 두 세트 어떻게 모두 엮어보시려고요? 강한 테마에 좀 엮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렇죠. 어피트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가 이제 상장한다라는 테마, 네, 그리고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테마와 좀 엮이면서 일단 시장에서 좀 군침을 좀 흘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테마에 엮인 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종목을 좀 매매를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좀 기록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오늘 초반부터 해서 어느 정도 빨간불을 좀 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투자증권과 다보링크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다보링크의 손은 오늘 기관 2승입니다. 요즘 조금 덜하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또 기관의 손만 들어주세요. 일단은 수익률 기준으로, 그러니까 변동성 기준으로 보면 하나투자증권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네.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다보링크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두 종목의 좋고 나쁘고가 아닌 조금은 다른 점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고 그에 맞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난 상황, 즉 고점에 좀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손절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손절을 좋아하시거나 손절을 좀 잘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투자증권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고요. 대신에 이제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네. 다보링크가 메타버스와 뭐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한다라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가 결국에는 이 무료 와이파이 특히 이제 고품질의 이제 와이파이 존이 이제 형성이 되어야 많은 이 사용자들이 조금은 네.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와이파이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머큐리 같은 기업들 지금 지켜봐야 된다. 어제입니다, 바로. 그죠? 체크를 네. 해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동일한 예시다, 그러니까 동일한 결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통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야 메타버스가 구축이 되었을 때 메타버스를 좀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와이파이보다 한 단계 더 조금 주파수를 높여서 키울 수 있는 고품질의 좀 와이파이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메타버스와 관련 테마에서 충분히 엮이면서 지금보다 그러네요. 더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하나투자증권도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오히려 다보링크가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측면 하나투자증권 다보링크 둘 다 모두 좋은 종목인 것은 분명 하나 안정적인 측면에서 다보링크를 한번 더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안정성의 다보링크 한번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갭 상승 이후에 상승했다 밀리고 오늘도 갭 상승 이후 상승했다 밀리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때 큰 시세를 냈었던 좀 악성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올 때마다 그 악성 물량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이 조금은 제한을 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제 오늘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악성 매물이 일부분은 해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3,500원까지의 단기적인 좀 시세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대신에 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테마의 힘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요 목표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손절가를 꼭 기억해 그렇습니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보링크 차트를 보니까 안정성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부분 빼고 바닥을 그렇죠. 다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죠. 자, 다보링크 목표가 3,500원이고요. 손절가는 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열어봐야겠죠.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공략주 대동입니다. 생소한 그쵸. 집중- 조금은 업종이네요. 생소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상장한 이 종목들 중에 대동과 같은 농기계 관련 섹터는 그렇게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핫한 테마, 핫한 주도주 이런 것에 좀 관심을 치우치다 보면 그 종목군들의 조정만 기다리다가 이러한 종목군들 정말 알짜배기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알짜배기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삼양식품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또 이제 대동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농기계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유지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의 지금 판매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에 대비해서 이제 품질적으로 우수한 것이 입증이 됐고 또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염력을 조금 쌓아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판매고를 좀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농업도 이제는 스마트 시대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쪽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스마트 팜 이러한 산업에 뭐 대동 같은 경우에는 진출을 하게 되면 거의 독과점식의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대동 지금 위치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벌써 이제 내년 봄을 그렇죠. 한번 바라보시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보면 2차 전지처럼 뭐 이렇게 빠르게 과속하고 달려가는 것보다 그렇죠. 이 농기계 트랙터처럼
달달달달달 가면서 네. 천천히 올라가고 정말 천천히 잘 올라가고 네. 있었네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대신 방향만 위로만 가기만 가면 하면 되는 됩니다. 거죠. 네.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일단 뭐 아무래도 움직임이 그렇게까지만 탄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아서 12,500원을 좀 한번 12,000원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2,000원이 대신에 돌파하게 되면 1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최근에 저점입니다. 이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현금화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동 목표가 12,000원까지 대동 단결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손절가 9,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